여러분,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하락하게 될 4가지 시나리오를 오늘의 아이스팩 뉴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RTX 30번대 그래픽카드 물량이 없기도 하고 있다고 해도 평소 출고가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이 비싸지게 된 가장 기초적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인 AI를 위한 반도체 수요의 급증과 생산 부족 문제, 그리고 반도체 제작을 위해 필요한 필수 소재인 ABF 필름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그에 대한 공급이 적으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거래 가격이 연초부터 오르자 아식 전용 채굴기가 있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 시리즈, AMD 라데온 60 시리즈 등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본연의 목적인 게임이나 콘텐츠 제작이 아닌 암호화폐 등 채굴에 동원되며 그래픽카드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지포스 RTX 3060 그래픽 칩셋에서 시도했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채굴 제한 조치를 적용한 지포스 RTX 30 LHR 제품 라인을 출시한다고 한 것인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5월 말부터 각 그래픽카드 제조사 등에 공급되는 지포스 RTX 3080 Ti, 3070 Ti의 이더리움 채굴 연산 능력을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관련 업계는 이런 조치가 게임 마니아나 콘텐츠 제작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그래픽카드 물량을 늘리고 소매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 업계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가 채굴 제한을 하겠다는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 2월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로 이더리움 채굴 기능을 약 50%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드라이버를 출시했지만 3월 베타 드라이버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 채굴 기능 제한이 해제되며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RTX 3060 그래픽카드가 팔려 나갔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CMP 탑재 전용 그래픽카드로 채굴자들을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외부 모니터 출력 기능이 없고 암호화폐 연산만 수행하게 설계돼서 드디어 그래픽카드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난 4월 대만 기가바이트에서 출시한 CMP 탑재 그래픽카드인 CMP30HX 제품은 약 26메가 해시값을 가진 것에 비해 가격이 매우 비싸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출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RTX 3060의 경우 CMP30HX보다 더 좋은 성능에다가 추후 중고로 되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CMP30HX는 채굴자들에게 메리트가 없어서 실질적인 게이밍 RTX 30번대 시리즈에 대한 수요의 분산이 힘들었습니다. 채굴 전용이라고 출시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해시값과 가격 면에서 더 좋지 않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번 드라이버 제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래픽 칩셋과 펌웨어 등 하드웨어 차원에서 차단하기로 했으며 제품 상자와 온라인 상품 정보 등의 암호화폐 채굴 제한을 뜻하는 LHR 라벨을 추가해서 기존 제품과 구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엔비디아의 RTX 30번대 LHR 출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채굴 업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구매 가능한 그래픽카드 물량이 증가해서 공급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실험한 RTX 3080 Ti의 채굴 제한이 얼마나 되었는지 해시 결과값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영상을 시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여러 국가에서 채굴 제한을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채굴 금지 조치까지 실행하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중국의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 제한 및 채굴 금지 조치를 내놓았는데 암호화폐는 실생활에 전혀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데 이어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단속 의지를 보였으며
자국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에 더욱 양호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위해 그래픽카드로 연산 작업이나 방정식을 풀 때 발생되는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한국가의 1년 전력 소비량에 육박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석탄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채굴 업체들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단속하자 채굴 업체들이 캐나다와 북유럽 등 에너지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저렴한 곳에서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탄소 중립 국가 전략을 삼은 중국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도 하나둘 채굴을 금지하고 단속하게 되면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되므로 비트코인의 운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더리움 2.0의 업데이트 이슈입니다. 현재 그래픽카드로 채굴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조만간 2.0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그래픽카드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현재 이더리움은 POW 방식으로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내서 답을 찾아내면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말하는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POW 방식은 그래픽카드를 통해 엄청난 연산을 진행해 문제를 풀고 코인을 지급받는데요. 많은 연산을 할수록 더 많은 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형 채굴장들로 인해 그래픽카드 물량 부족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는 POS 방식으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될 예정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검증자가 된 다음 트랜잭션을 승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더리움 2.0 출시 이후 난이도 폭탄을 도입하여 점점 이더리움 1.0 블록체인상에서 채굴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GPU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채굴장에서 중고 그래픽카드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절입니다. 비트코인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하며 비트코인을 화폐 가치로서 인정을 하는 듯 했지만 환경오염 우려에 돌연 결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쓰이는 화석연료, 특히 석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으며 테슬라는 비트코인 채굴 등에 쓰이는 에너지의 1% 이내를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고 덧붙여서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사례가 있었죠. 또한 일론 머스크는 가상화폐 시장의 열풍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인 도지코인을 트위터 글 몇 번으로 가치를 폭등과 급락을 반복하게 만들었는데요. 팔로워 수가 5,500만 명을 넘어선 머스크의 잦은 트위터 장난질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가격이 출렁이는 일이 되풀이됐죠. 시장이 급등과 폭락을 반복하자 글로벌 안전자산 취급을 받던 비트코인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캠벨 하비 미국 듀크대 국제비즈니스 교수는 코인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었다면 최근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계좌 추적이 기존 화폐와 달리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이나 랜섬웨어 협박 등 범죄에 악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해커그룹 다크사이드가 미국 최대 석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해서 석유관을 잠그고 암호화한 데이터를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진화된 디지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엔비디아의 LHR 그래픽카드 라인의 출시와 채굴 수요를 CMP 그래픽카드로 유도하는 엔비디아의 노력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채굴 금지 조치,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라는 채굴 방식의 전환과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성 하락이라는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채굴에 이용되는 그래픽카드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돼서 쏟아져 나오는 중고 그래픽카드들로 인해 전반적인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정말로 조만간 100만 원대의 RTX 제품도 보게 될 것 같네요. 6월 11일 곧 공개될 RTX 3070 Ti 언박싱 리뷰 영상에서 저희가 금액과 스펙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아이스팩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핫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